너희가 나를 속이려 했던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서진은 조용히 침실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복도에 발걸음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스치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시아버지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후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 준비가 그녀의 하루를 여는 첫걸음이었다. 냉장고를 열자 전날 손질해둔 닭가슴살과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미리 계획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집에서 실수는 곧 비난으로 이어졌고 서진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다. 결혼한 지 3년, 이 집에서의 삶은 그녀를 규칙과 반복 속으로 몰아넣었다. 처음엔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의 따뜻한 웃음과 다정한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연애 시절 그는 서진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는 세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시집온 첫날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 미숙은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차가운 시선을 숨겼고 도윤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늘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혼자서 시아버지 태수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태수는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의 눈빛은 때로 예리했고 서진은 그 시선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다. 아침 7시 30분 서진은 시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노쇠한 몸이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한 힘이 있었다. 괜시리 눈빛에 기가 죽은 서진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휠체어를 침대 옆에 밀착시키고 태수를 조심스럽게 도왔다. 태수는 서진의 손을 잡고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진의 마음을 잠시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곧 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의 내면이 꿰뚫리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서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태수는 이내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가, 고생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죠. 짧은 대화였지만 서진은 그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태수의 말 한마디는 그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이 집에서 그녀를 인정해주는 것은 태수뿐이었다. 식탁에서 태수가 죽을 떠먹는 동안 서진은 약을 정리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하루 3번 챙겨야 할 약들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고 일상은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9시 시어머니 미숙이 우아한 실크 가운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모습은 늘 완벽했다. 미숙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서진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서진아, 오늘 아침도 잘 챙겨드렸지? 네,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니? 예약 확인했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니까 늦지 않게 준비해놔. 미숙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손님 음식 메뉴를 떠올리며 재료를 점검했다. 오늘도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채워질 것이었다. 태수를 돌보고 집안을 관리하고 미숙의 지시를 따르는 일들로 오후 2시 병원에서 돌아와 태수를 방에 모신 후 서진은 정원으로 나왔다. 저택의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관리해야 할 또 하나의 책임일 뿐이었다. 시든 장미꽃잎을 정리하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결혼 전 그녀는 회사에서 활기차게 일하며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기획했었다. 그때의 서진은 자신감 넘치는 직장인이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이 집의 그림자 속에 갇힌 듯했다. 정원에서 바라본 저택은 웅장했지만 차가웠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마치 감옥 같기도 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돌아가던 서진은 태수의 방 앞을 지나쳤다. 창문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는 태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다. 서진은 잠시 멈춰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서진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착각일 터였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졌다.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귀찮은 일을 떠맡아줄 편리한 도구일까? 생각에 잠긴 그녀의 뒤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창밖의 어둠이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깊어 보였다. 목요일 오후 서진은 오랜만에 시장에서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도윤과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고 평소 이 시간에 도윤이 집에 있는 일은 드물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서진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조용히 계단 근처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이 들렸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아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이제 정말 준비해야 돼. 그래도 아직 정신이 또렷하잖아. 성급히 움직이면 안 돼.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서진이가 있는 한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 서진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미숙과 도윤은 서진을 멍청하다고 표현하며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변호사와의 만남, 재산 정리 방법, 그리고 서진을 아버지 수발에 계속 묶어두겠다는 계획까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냉혹해졌다. 내 와이프랍시고 서진이한테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계속 아버지 돌보는데 묶여있게 두자.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부엌으로 돌아가 찬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시아버지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고 집안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3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그때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서진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도윤은 그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나갔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3년 전에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완전한 타인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티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도윤과 미숙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뻔뻔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미숙이 다음 주 정기 검진에 대해 언급하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서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제 그들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한강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약속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의 도윤은 어디로 갔을까? 그는 정말 서진을 사랑한 적이 있었던 걸까?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수를 돌보았다.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 태수는 서진의 마음 상태를 눈치챈 듯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진은 망설였다. 아버님께 들은 대화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섣불리 말하기 어려웠다.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태수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예리했다. 서진은 결심했다. 더 자세히 지켜보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일주일 동안 서진은 도윤과 미숙을 관찰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친절해 보였다. 도윤은 서진에게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그때 서진은 직감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서진이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진은 의도적으로 외출을 미루고 집에 머물렀다. 그러자 도윤과 미숙의 표정에서 미묘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다. 서진은 이제 확신했다.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화요일 오후 태수와 병원에서 돌아온 서진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도윤의 차가 집 앞에 있었다. 평소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서진은 복도에서 거실로 내려가다 멈췄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명과 처리, 요양원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남자의 말에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진도 함께 치워버리려는 계획이었다. 그때 태수의 방에서 호출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태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진지했다. 아래에 손님이 와 계시던데 괜찮으신가요? 누군지 안다. 태수는 잠시 침묵한 후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건강을 많이 회복했으며 몇 달 전부터 재활치료도 받고 있었다고 고백했고 그동안 병약한 척하며 가족들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도윤과 미숙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도윤과 미숙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서진을 요양원에 보내고 자신들은 재산을 독차지하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이 들었던 대화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냉혹한 내용이었다. 도윤이와 내 아내가 내 재산만 노리고 있지.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며 정 변호사와 이미 상의했다고 말했다. 지금 아래에 계신 분이 자신들의 편에 선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태수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아, 너만이 진짜 가족처럼 나를 돌봐줬지. 이제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같이 싸워주겠니? 서진은 혼란스러웠지만 태수의 단단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외로웠던 싸움에 동맹이 생긴 것이다. 태수는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당부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미숙이 서진을 불렀다. 서진은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의 일상은 겉으로는 같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태수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정 변호사는 서진이 재단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서진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변호사는 필요한 교육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서류를 읽었다. 재단은 노인 돌봄과 교육 지원 사업을 목표로 했다. 태수는 평생 번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서진은 그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서진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전엔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 당당해 보인다고.
서진은 스스로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정 변호사가 보내준 자료를 읽었다. 재단 운영, 회계, 사업 계획 등 배울 것이 많았다. 도윤이 잠든 후 홀로 책상에 앉아 공부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희망이었다. 금요일 아침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도윤과 미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도윤과 미숙은 태수에게 요양원에서의 전문적인 돌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미숙이 차갑게 서진을 내쫓으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서진도 가족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과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서진은 준비해둔 재단 설립 서류를 꺼냈다. 태수는 자신의 재산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며 대표는 서진이라고 발표했다. 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굳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너희가 나를 속이려 했던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 서진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도윤과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했던 모든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태수는 그들의 본심을 폭로하며 요양원에 자신을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고 비난했다.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때 태수가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도윤과 미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다. 서진이가 나에게 보여준 헌신이 바로 그것이다. 며칠 후 도윤과 미숙은 집에서 쫓겨났다. 도윤은 저택을 담보로 받은 투자금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미숙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한 빚 때문에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욕심내던 재산은 이제 사회를 위해 쓰이게 되었다. 서진은 태수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점차 자신감을 얻었다. 서진은 업무를 능숙히 처리했다. 한 달 후 재단의 첫 후원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에는 노인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교육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정원에서 태수와 차를 마시며 서진은 태수에게 물었다. 아버님, 슬프지 않으셔요? 아내와 아들과 헤어진 거 말이니? 네. 아니야,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함께 견디는 거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태수의 말에 서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6개월 후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았고 서진은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태수의 건강도 좋아져서 지팡이만 짚고 걸을 수 있었다. 차가웠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서진은 가끔 과거를 떠올렸다. 도윤과의 결혼, 미숙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이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다. 그 경험들마저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단 운영을 통해 서진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서진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서진은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다.